안녕하세요. 2월 17일 금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전해진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 기반의 NFT인 오디널즈가 1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오디널은 비트코인의 가장 작은 분할 단위인 사토시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블록에 JPEG와 PNG, 비디오 파일 등을 저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의 이름을 딴 사토시는 1억 분의 1 비트코인을 부르는 단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비트코인 거래에만 이용되던 네트워크가 이들 블록에 있는 이미지 등을 함께 전송함에 따라서 네트워크 혼잡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이러한 행위가 개인 간 거래에 사용하는 비트코인의 본래 취지를 방해한다는 입장과 개방 시스템으로 누구나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디널 찬성론자들은 채굴이 종료되더라도 전송 수수료를 통해 채굴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지켜줄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 법원에 따르면 FTX가 지난해 파산 신청을 하기 전 바하마에 있는 77억 달러의 자산을 FTX 미국 법인으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바하마 합동 임시청산인은 바하마에 있는 FTX 디지털의 에스크로스 계정에서 미국 법인인 FTX 트레이딩으로 56억 달러를 이체했고 또 다른 21억 달러를 FTX의 미국 자회사 알라메다 리서치로 이체했는데요. 청산인 측 변호사 크리스토퍼 슈어는 법원 심리에서 우리는 바하마 직원들이 소유한 사무용 가구와 장비, 차량과 관련된 약 300만 달러의 기타 유형 자산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초 FTX의 시민 경영짐과 바하마 법원이 지정한 청산인은 양측의 이견을 해소하고 분쟁 자산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심리에서 미국 현지 판사는 FTX 파산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심사관을 임명하라는 동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FTX 측 변호사들은 독립심사관에게 1억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다며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주요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인원이 위믹스를 원화마켓에 재상장합니다. 이와 함께 코인원은 클레이튼 계열 위믹스가 위믹스 3.0 기반의 위믹스로 자동 수합된다고 밝혔는데요. 재상장 결정과 관련해서 코인원은 위믹스 재단이 제출한 자료와 거래 지원 종료 사유에 대한 개선 및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거래 지원 시 발생했던 유통량 위반, 정보 제공과 신뢰 훼손 등의 문제가 해소됐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믹스 재단은 코인원에 제기했던 거래 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은 코인원이 소속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가 내렸지만 결정 주체는 개별 거래소이므로 위믹스 재단은 개별 거래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불법 자금 세탁 오명을 벗기 위해 자금 세탁 방지 인력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의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 AML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으로 국내 5대 거래소의 AML 전담 인력은 모두 112명으로 전체 임직원의 8.2% 수준인데요. 평균 인력은 2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AML 전문 인력 채용이 늘고 있다는 점인데 문제는 업계가 AML 인력 수요 대비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AML의 중요성이 커진 게 최근이다 보니 경력을 쌓은 전문 인력이 시장에 많지 않고 대학 등 전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규제 관련 소식들도 짚어보겠습니다. 홍콩의 라이센스 의무화라는 체계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고 있고 이를 통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모니터링하고 암호화폐 광고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홍콩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은 오늘날 미국보다 더 엄격하다는 진단인데요. 앞서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 경영자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정은 불명확하다면서 EU와 영국, 홍콩 등의 국가들은 열려있는 암호화폐 정책을 펼치면서 산업을 주도하고 있고 미국은 장기적인 금융허브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 웨시는 코인베이스가 미국의 규제를 받으며 많은 수의 알트코인을 상장시킬 수 있지만 홍콩의 규제를 받는 거래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극소수의 암호화폐 상장만이 허용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바이낸스가 미국 규제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벌금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패트릭 힐만 바이낸스 최고 전략 책임자가 언급했습니다. 그는 바이낸스는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과거 행위에 대해서 규제 당국이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 규제 준수 관련 개선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규제 당국과 협력하고 있고 그 결과는 벌금을 내는 것일 수 있으며 그 전보다 더한 조치일 수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미 법무부는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바이낸스가 미등록 상태로 미국 고객의 암호화폐 파생 상품을 제공했는지의 여부를 조사 중인데 이와 관련해 힐만은 벌금 규모나 합의 시기는 예상할 수 없지만 합의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SNS 핫이슈의 김예림입니다. 오늘 SNS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가 불분명하고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금융 허브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EU, 영국, 홍콩 등 암호화폐 시장에 열려있는 국가들이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의회는 명확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암호화폐 미디어 우 블록체인이 이러한 암스트롱 게시글을 공유하고 홍콩의 암호화폐 정책에 오해가 있다며 글을 남겼습니다. 홍콩은 현재 웹3 프로모팅을 하고 있지만 그 미래는 불확실하다.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미국의 규제를 받아도 많은 수의 알트코인을 상장시킬 수 있지만 홍콩의 규제를 받는 거래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극소수의 암호화폐 상장만이 허용된다고 반박의 글을 올렸는데요. 또한 암스트롱의 트위터 게시글에도 댓글을 남겼습니다. 홍콩은 라이선스 의무화라는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모니터링하고 암호화폐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현재 홍콩의 암호화폐 규제는 미국보다 더욱 엄격하다며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잭도시 트위터 창업자가 주도하는 탈중앙 소셜 네트워크 프로토콜 노스트와 관련된 트위터 글인데요. 노스트밴드 데이터에 따르면 노스트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월 11일 기준 100만 9,364명을 기록 중인데요. 노스트의 iOS 앱스토어 버전 클라이언트 다모스가 출시된 지 열흘 만에 약 45만 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도 노스트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지미 송이 트위터를 통해 1985년 컴퓨터, 1994년 인터넷, 2011년 비트코인, 2023년 노스트를 나열하며 자신이 처음 접한 기술들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노스트는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비트코인과 맞먹는 혁신이라고 강조한 것인데요. 노스트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개 키와 개인 키, 키 페어를 생성해 SNS 계정을 통한 비공개 메시지와 비트코인 이체 등 기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노스트가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에 이은 대표적인 SNS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SNS 핫이슈의 김예림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전해진 주요 소식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코인 개별 이슈와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